수직고등학교 사전 입학 설명회 일부.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냅니다. 전철역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 산 아래 작은 학교입니다. 아이들은 틈날 때마다 마음껏 움직이고 자유롭게 쉽니다. 아이들 노는 모습은 그림자도 예쁩니다. 때로는 그냥 멈춰서서 바람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물 흐르듯 어울립니다. 언덕 놀이터에선 매일 수많은 놀이가 탄생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렇지, 잘했어.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입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배움이란 무엇일까요?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배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행복한 느낌도 배우려는 마음도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요. 지금 이 아이들은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자기 자신과 만나는 법을 깨닫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같이, 공동체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은 자기만의 속도로 자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직고등학교 2021학년도 온라인 신편입학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3학년 학부모 도은어입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 학부모들은 모두 실명 대신 별명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의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조금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시더라도 너른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로 학부모 대표인 여백의 인사말을 드릴 차례인데요. 여백 같은 경우에는 수직금 12년 역사의 산 증인이시기도 하면서 올 한 해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백의 인사말과 더불어 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직고등학교에 5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대표 여백이라고 합니다.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는 물 맑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고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초, 중, 등 9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8분의 생활교사, 목공, 연극, 미술의 3분의 강사, 1분의 통합교사, 조리사 선생님, 그리고 해맑은 우리 아이들 60명 정도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아이로, 자유로운 아이로 그렇게 키우길 원하십니까? 이곳 수지꿈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들여다보시죠. 어떠세요? 여백의 깊은 내공이 좀 느껴지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수지꿈학교에서 가장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이 여백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이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언니처럼 누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 곁에서 항상 즐겁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기도 하시고요. 자, 이제 이어서 저희가 천신만고 노력 끝에 올해 드디어 영구터전을 완공했습니다. 영구터전의 모습 모두 궁금하시죠? 저희가 영구터전 구석구석 생동감 있게 구경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네, 잘 봤습니다. 역동적인 셀파의 공간 소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이들이 손수 제작하고 편집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동분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돋이에요. 여러분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는 하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내예요. 다리 지났어. 지났어. 왜 틀어주나? 우리도 가야지. 질문 있어요. 얘들아, 2 더하기 3은 얼마야? 4요. 너희 인성 문제 있어? 인생이었습니다. 수지금 꽃미남은 나야 나 수지금 여러분, 조혜경입니다. 나와라, 멍게먼. 멍게 난
멍게라. 네, 즐겁게 보셨나요?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몇 배나 더 낫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이 우리 수주금학교의 가능성과 역동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육 철학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순서 역시 선생님들께서 직접 영상을 제작해 주셨는데요. 그 영상을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꿈학교입니다. 수지꿈학교를 설명하는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슬로건 같은 거죠. 그렇죠. 슬로건 같은 거죠. 네. 예, 그 슬로건이라고 하면 행복한 자유인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수지꿈학교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배움을 통해서 자율적인 공동체 삶을 살아가기 노력하는 행복한 자유인이 만들어가는 배움 공동체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문장에서 좀 더 중요한 개념을 5가지로 다시 한 번 더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에서 딱 역시 5개입니다. 5개. 우리 수지꿈학교의 교사회의 꿈나무 같으신 분이군요. 나야 나 컷. 첫 번째 배움입니다. 학교이니까 당연히 배움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르침, 지식 이러한 배움이 아니고요.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이 모두가 다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지켜보면서 배우고 하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생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거고, 부모와 학생이 또 서로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 부모 간도 서로의 배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르침이 아닌 서로에와 영향을 미치는 배움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 예,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서로의 구성원 존재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예. 개념 5개 중에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죠. 네,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앞에서 배움에 대한 설명은 잠깐 있었고요. 이런 배움의 과정에서 분명히 기쁨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뿐만이 아니고 서로 배움이니까 교사와 부모에도 기쁨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건데요. 이 기쁨은 어떻게 되면 좀 더 이렇게 확장되고 커질 수 있느냐? 그거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인 거고요. 그리고 깨우칠 때 더 크게 느끼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움이 가능한 음악교를 만들어서 교사와 부모가 만드는 거겠죠. 이 만드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을 최대한 기다릴 수 있고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그 참여를 위해서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자율성에서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격려와 기다림.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게 필요하다. 예. 그래야지 자율성이 키워줄 수 있다. 그런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도 간략하게 또 설명해 주세요. 예, 세 번째는 공동체 삶입니다. 이 공동체는 흔히 공동체라는 말 속에 같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해야지 공동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좋은 공동체는 구성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행동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이 아니고요. 그리고 각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되는, 그 속에서 다름이 함께 할 때 진정한 공동체로 우리가 좋은 공동체다, 그리고 풍성해진 공동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름이 함께 하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름이 함께한다라는 말이 진짜 인상적인데요. 저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더 행복한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번째는 세상 공감이라는 걸로 좀 세상 공감받습니다. 수지꿈학교에서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한 그런 경험 공동체 가치를 이제 조금 이제 사회라는 넓은 곳으로 이제 눈을 좀 돌렸어요.
그 속에서 다양한 공동체 사람들과 만나고 연대하고 이 과정에서 더 큰 배움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다 생각되고요. 이러한 더 큰 배움을 통해서 나아가서 우리 구성원들이 또 다른 사회에 나갔을 때 더 좋은 그런 공동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직공학교가 이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도 지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 선생님들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해돋이 쌤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가요? 하지예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오히려 제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시. 당장에 오늘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그 친구를 도와서 청소 분리를 해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제가 밤 한 조각을 이렇게 까서 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밤 조각을 또 잘라서 자기 친구에게 가져가는 걸 보고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그 작은 한 조각,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교육에서 우리가 듣고만 있었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는 저렇게 하고 있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해돋이 쌤께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네, 하셨어요. 진짜 순간 선한 영향력을 저도 받았어요. 그럼 5번째로 넘어가죠. 예,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행복한 자유인, 그 자유인이 되겠는데요. 예. 어떤 사람이 자유인일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수직공학에서 말하는 자유인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말한 4가지 요소도 있죠. 이러한 요소가 배움을 통해서 이제 승리되고요. 그 배움을 통해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과정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어떤 개념, 뭐 그러한 공동체의 구성원 이런 개념으로 좀 자유인이를 좀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직공학교에서 모든 배움과 관계와 생활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유라는 느낌 속에서 분명히 행복감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행복 그리고 이 자유를 느낀 행복한 자유 이렇게 될 수 있다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유인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자유인이 가지는 행동, 뭐 철학 이게 뭘까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이 소중하고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도 그 자체로 소중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소중하다는 이런 큰 가치를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자유인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 수직공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자유인이 될 자격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행복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직공학교의 그 철학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쏙 들어오게 설명을 여름쌤께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조혜경입니다. 컷! 수학교의 교육과정 이야기 펼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교과, 두 번째 살림, 그리고 세 번째 예술, 네 번째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숨은 브레인 인생께서 지식교과 펼쳐주시오. 수직공학교 지식교과에는 그게 독서, 말가글, 수학이랑 영어 이렇게 4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독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제일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수직공학교에 입학하면 보통 1학년들은 선생님들이 매일 그림책을 한 권씩 읽어주셔요. 그리고 그 2학년이 되고 3, 4, 5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스스로 독서를 하게 되고요. 말과글은 1학년 때는 1, 2학년에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국어라고 하는데 왜 말가글이라고 하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는 말가글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언어 생활을 하는데 그 언어는 말이랑 글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중심을 둔다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말과 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 1, 2학년 저학년 때는 기초적인 글쓰기와 잘 듣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3, 4, 5학년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시 쓰기 그리고 그림책 심화 활동이랑 슬로우 리딩을 통한 옹글 읽기를 통해서 보다 깊이 있게 배워가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을 조금 더 배워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늘 아이들과 뛰어놀고 다리에 쥐를 달고 다니는 진학생께서 전과정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중등에서도 이제 같은 흐름으로 지내기는 하는데요. 조금 아무래도 발전 방법이 조금 다르겠죠. 저희도 독서 활동하고 또 갈래별 글쓰기 활동 그리고 토론 활동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가고 있어요. 독서 활동은 이제 아침마다 오전에 짧은 독서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책을 직접 선택을 해서 골라서 그거에 대해서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 그런 감정들을 적어서 친구들한테 발표하기도 하고 뭐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을 적어서 설명하기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갈래별 글쓰기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말로 하는 활동은 사실 모든 시간에 굉장히 많이 주어지거든요. 모든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학교의 모든 활동 안에서 아이들 학생 수가 적은 만큼 자신의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조금 다르게 글쓰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의 시간도 필요하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과정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글쓰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말로 쉽게 주장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글로 쓰는 표현, 그 글을 통해서 또 토론으로도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확장적인 활동들을 목표로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 활동들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좀 조리 있게 말하는 활동도 자연적으로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중심적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토론이라는 시간은 갈래별 글쓰기에서 좀 퍼져나오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갈래별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관심 주제가 생기기도 해서 그 주제를 바탕으로 한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예시로 들어주는 게 가장 또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작년에 소년법이 굉장히 화제가 됐을 때 아이들이 소년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중심적으로 한 2주 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우리 영어로 넘어갑시다. 영어는 순식고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교과 시간을 갖고 영어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영어를 꾸준히 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루 마무리 시간에 영어를 꾸준히 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 이제 6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때 사실 목표는 큰 게 없어요. 영어 아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거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두고 욕심내서 하지 않고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영어가 필요해서 접근하려고 할 때 그때 그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용기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 2가지로 활동을 하는데 텍스트 관련한 활동, 그러니까 교재가 있기도 하고 어떤 교과서를 한마디를 두고 붙지는 않고요. 텍스트에 관련한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활동 영어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회화 시간 상황극을 연출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말하고 듣는 활동을 갖습니다. 다음은 수학 교과로 넘어갈게요. 초등과정 수학 시간에는 저희가 핀란드 수학이라는 교재를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저희가 교재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기보다는 활동이나 놀이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한 개념을 핀란드 수학을 바탕으로 적용해보고 좀 더 확장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제 중등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중등부 수학은 1학기 때 다루고 있는 대수와 또 2학기 때 다루고 있는 기하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세상을 읽는 눈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자체를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수학이 왜 우리 애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가를 동기유발을 하는 차원에서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또 아이들마다 되게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 시간에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풀이와 또 그에 대한 심화학습은 아이들과 중간중간 개인 학습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림 프로젝트로 넘어갔는데요. 살림 프로젝트는 저희 수직고등학교에 드러나 있는 살림꾼인 해도지 선생님께서 초등 과정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직고등학교가 생긴 지 이제 12년이 됐는데 생긴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교사들이 삶과 배움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전부터 살림이라는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옷, 집, 밥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양계장을 만들고 농장 주인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많은 여행을 가는 여행 계획을 잡아보면서 여행가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수가 되어보기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가 되어보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초등에서 이런 살림 테스트 과정을 겪고 중등 과정에 올라오면 아이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일단 바탕적으로 아이들이 그 지식교과에서 쌓은 그 배경 지식이랑 그 안에서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 시간에는 그런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기능적으로 머리를 쓰는, 그리고 몸을 쓰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반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 계획 과정, 연습이 필요하면 연습, 그렇게 하고 실행하고 마지막 결과에 대한 정리까지 쭉 모든 아이들이 모두 스스로 그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서 하는 활동들을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교과 이제 시간표를 보면 이런 질문도 하세요. 사회 시간은 왜 없어요? 과학 시간은 왜 없어요? 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게 프로젝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만약 설정한 주제가 사회적으로 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아이들이 뉴스에 대한 걸로 해서 프로젝트를 가졌었는데 그런 것들 주제로 출발을 해서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스스로 지식을 찾아서 배우고 그걸 또 남한테 설명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아이들이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 핑크레 쌤께서 저희 학교 예술교과에 대해서 훌륭하게 또 이야기 나눠주실 겁니다. 수직고등학교의 예체능 수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음악, 미술, 체육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고학년은 목공이나 연극, 뮤지컬 등 종합예술로 나아가도록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특색이라고 하면 지식교과의 개념을 돕거나 살림교과의 주제와 연관되어서 미술, 음악이 활용되도록 연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생활예술로 정착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술이 갖고 있는 기능 위주에서 벗어나서 생활예술이 되도록 지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쌤, 저희 학교 꽃미남이시죠? 네. 이야기 펼쳐주세요. 네. 꽃미남이고요. 이 체험 활동은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 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쨌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여행을 보면요, 걷기 여행 그리고 들살이, 학교살이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 학년별 특성에 맞는 졸업여행 그리고 살림여행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걷기 여행은 이제 학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그거는 이제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1박 2일로 좀 짧게 하고요. 나머지 그다음 3, 4, 5는 조금 더 길게 2박 3일. 그리고 이제 중등 6학년부터 올라가면 이제 체력도 이제 튼튼하고요. 그래서 4박 5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걷기 여행을 하게 돼요. 6학년 중등에 올라가게 되면 이 여행 말고 다른 어떤 또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역사를 바탕으로 한 역사 여행, 탐방, 체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중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실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서 그 진로 탐방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부터는 좀 이제 조금씩 외부 사회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주위의 이웃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서요. 그래서 봉사활동, 그런 이제 체험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수지kum학교의 9년 과정을 아주 짧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자, 이번에는 아이들 한 해살이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실제로 살아갈지 많이 궁금하시죠?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